이 남은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학기는 6월 둘째 주까지 일단은 진행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다음 학기 때 좀 더 다뤄야 되겠어요. 이 차트가 되게 중요한 차트거든요. 이 차트는 지금까지 이제 문제 주제를 그냥 일괄적으로 대체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의미상 잘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 보는가 하면 현재 주제가 뭐가 딱 걸리게 되면 그게 우울증이든지 혹은 강박증이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제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정도가 더 이렇게 약해지는 정도고 반대로 강해지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고 문제가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강박증이 되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또 왼쪽으로 가고 그런 것들은 다 전부 어떤 의미냐면 그 정도가 이제 또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단계가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수준이 달라지든지 그러면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부부 갈등이 우울증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독으로 또 악화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사고장애가 혹은 강박증이 사고장애가 트라우마가 되고 중독이 트라우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찾으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거꾸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 이런 관계에 의해서 현재 예를 들면 신체 이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거는 그 이전에 불안증에서 온 걸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 불안증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제 가족 문제, 자녀나 부모나 가족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은 이게 이런 주제에서도 오는 경우 그럼 이제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이게 연결고리 이제 우측 좌측으로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호르몬 문제는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이해를 하실 수 있는가 하면은, 몸과, 마음에 이제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주 간단한 이해예요. 어려운 이해가 아니고 간단한 이해예요. 뭐, 호르몬에서 어떤 사고가 생긴다라는 것은 반대로 사고에서 호르몬이 생긴다라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 이 호르몬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은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거는 몸의 어떤 신진대사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물질이 되는 거고, 신경 전달 물질은 좀 더 아주 구체적인 이제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여주는, 뭐냐면, 호르몬은 신체 변화에서 생기기도 해요. 뭐, 남성, 여성, 호르몬은 이제 이렇게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또 신체 각각의 위치에서 생겨나는 그런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역으로 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이제 서로 연결이 돼 있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혹은 또 신경 호르몬, 그런 다양한 어떤 성장 호르몬, 쇠퇴 호르몬, 이런 부분들이 이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연결이 돼 있다는.
신경 전달 물질도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러면 이런 연결 고리 속에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 역으로 이 영향이 들어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영향이 역으로 들어와요. 그는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뭔가 이제 어떤 음, 말초 동맥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이게 다 어디로 오냐면은 이게 다 신경계를 통해서 다 머리로 와요. 통증을 느끼잖아요. 여기서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이리로 와서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런 감각을 또 여기 있는 것이 또 여기까지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그러니 이거는 결국은 어떤 의미냐면은 호르몬과 그 다음에 사고의 경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사고의 영향, 반대로 또 사고의 영향으로 호르몬의 영향. 이 원리로 이해를 해서 호르몬에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고로부터 호르몬에 주는 영향을 최대화한다. 그래서 이게 신체가 되고 이게 정신이 될 때 신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는 과정을 목표로 하는. 그러면은 뭐에 대한 어떤 의미를 더 두어야만 하느냐 하면은 정신의 의미를 더 두어야 되는. 신체의 의미는 내리는, 호르몬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신체를 높이는 거예요. 내 신체가 내 사고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호르몬의 영향으로 다 내가 지금 이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호르몬을 높였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사고를 어떻게 하냐면은 정당화하는, 내 사고의 어떤 의지를 내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영향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런 영향이 완전히 없다라는 게 아니고 호르몬의 영향을 사고로 받고 또 그런 것에 이제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사고를 통해서 호르몬을 또 고정을 시키는, 또 다르게 하는 이런 의식을 갖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운전하는데 졸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는데 졸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할 때 졸려요. 그러면은 졸음을 참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는, 아니면은 운전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졸음을 참을래 아니면 운전을 그만할래. 이건 다 뭐냐면은 사고에 의해서 호르몬을 조절하는 거지. 내가 쉬어야겠다라는 사고를 하는 거예요. 쉴 사고를 하니까 이게 어떤 신체를 이제 제한하는, 내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졸리니까. 아니면은 졸음을 참아야겠다. 그러면 정신의 어떤 우세함을 나타내는. 반대가 뭔지 아세요? 그냥 졸은 거예요. 그냥 졸음.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졸려서 잤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럼 왜 이제 당장 책임의 의미가 생기거든요. 왜 졸음을 참지 못했나요? 혹은 또 졸음을 참지 못할 것 같으면 왜 이제 운행을 중단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 자기 책임이 생기는. 그러면 그 다음 책임이 뭐냐면은 뭐 이유가 뭐냐면 운전을 중단하면 제 시간에 못 갔어요. 제 시간에 못 가서 운전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자기 책임이 되는, 결국에. 그래서 그 사고를 어떻게 하는 게 내 책임, 그 정신을 어떻게 하는 게 내 책임. 신체 책임, 신체는 존재가 아니니까. 신체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 있으니까. 원래 신체가 밑에 있으니까. 그게 성경에도 나와요.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충동은 생기지만 호르몬의 충동, 신체의 충동은 생기지만 이거를 다스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몬의 분비로 뭔가 이런 여성 호르몬의 분비로 혹은 생리적 호르몬의 분비로 독욕이 생겨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독욕이 생겨요. 근데 독욕을 새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훔쳤어요.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호르몬 문제예요.
아니고, 아, 그래서 이제 훔치도록 행동하는 것은 정신을 이렇게 균형하지 못하게 사고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에는 책임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배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책임을 감수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면책이 되는 게 아닌 거죠. 혹은 그런 어떤 뭐 금치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